네,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변변한 정치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죠. 박상수, 전지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특검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7월 4일까지가 회기니까 4일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벼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의결을 통해서 부결됐지만 또 처리하겠다 뭐 이런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도 이거는 협상의 여지 없다 이렇게 바로 선을 그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그 대법원장 추천 규정을 넣어가지고는 수정안을 정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우리 출마 선언 들어봤더니 이렇다, 아니면은 뭐 방송을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네. 한동훈 위원장도 채널A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 출마 선언 기자회견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당대표가 되고 특검법을 발의할 때쯤이면은 공수처 수사는 종결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발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22대 국회 시작하고 바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정당에다 대고 원외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하면서, 그것도 백브리핑하면서 나중에 나온 얘기잖아요. 브리핑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출마 예. 선언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가지고 수용을 하겠냐 안 하겠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수정안이 나온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이걸 갖고 협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저도 사실 궁금하긴 했던 게, 본인이 대표되고 나서 발의를 하기에는 그 전에 민주당이 표결을 할 것이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재표결까지도 해야 되는 그 많은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재표결 때 이탈표가 없어야 되니까 좀 꺼낸 카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좀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예. 그 특검이 이제 최상병과 그 유가족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아주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조차 지금 민주당이 못 받겠다는 건 그냥 민주당은 이 특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걸 예. 전적으로 지금 보여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특검 법안, 그다음에 그것을 뭐 단독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찌 보면 물론 아직 당대표가 된 건 아니지만 예. 유력한 후보가 대안을 던진 거에 대해서 뭐 제3자 추천으로 살짝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민주당이 네.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 뚜렷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제2 요구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부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고, 네. 그 명분을 민주당이 준 거죠 이제는. 예.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은 정치 특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직접 발의는 안 됐지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그거엔 뭐 여지 없고 우리는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것 자체가 네. 나중에 표결이 넘어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후보들 간에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 게, 확실히 한동훈 후보가 했던 얘기를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특검을 찬성하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규정을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선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몰아가는 거고, 이게 진위가 뭔지를 꼼꼼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예. 꼼꼼하게 분석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권자들도 사실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게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쭉 봤을 때는 저기서 기자들이 키워드를 뭐라고 뽑을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소 장황했고 메시지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나중에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폭탄 발언을 던지신 거죠. 최상병 특검법. 네.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일반 유권자들로서, 시청자로서 듣기에는 특검 법안을, 민주당의 특검 법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네. 그다음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또 다음 날 채널A 그 동정민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에 나와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실 이거 내가 당대표 되고 특검 발의할 때쯤이만 되면은 이거 공수처 수사 종결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도 염두에 두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민하신 분이니까. 예.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랑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빨리 안 낸 거는 아쉽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는 거를 지켜보고 나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면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는 지금부터 대안을 하자고 대안을 던지자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진 몰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공수처가 어떤 기관이건 거기에 사람을 임명을 하고 예산을 배정을 하잖아요. 그럼 기관이 그 업무를 집행을 하는 거를 기다려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행하고 있는 거를 뚝 끊어버리고 특검으로 넘겨버리는 거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상황이었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특검을 나중에 받겠다고 한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러셨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이게 총선 패배에 관해서 그 정권 심판론처럼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버리고 나간 자리에 다시 오냐 여기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최상병 특검법 이 얘기를 던졌는데 이게 보니까는 사람들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고 이게 너무 정쟁화되니까는 그 다음에 그 캠프라든지 아니면 직접 방송에 나가셔서 이 부분을 좀 톤 조절을 한 게 아니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톤 조절을 한 겁니까? 박성수 변호사가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일요일 날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처음 들었을 때도 저도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하셔도 될까 하는 네. 우려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뭐 누가 봐도 어대한 소리가 듣고 대세론이 있는데 1위 후보가 이런 모험을 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 4위 후보는 모험을 걸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1위 후보는 모험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하게 가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방법이 정부도 지켜낼 수 있고 네.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도 있고 네. 민주당의 어찌 보면 그 속내죠. 최상병 사건은 관심도 없고 그냥 그저 대통령 탄핵시키고 싶다는 그 속내도 네.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이게 묘수다라고 이걸 저한테 한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설득이 됐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묘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안 받잖아요. 안 네. 받고 그냥 지금 7월 4일까지 통과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러한 대안이 우리 당에서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그냥 제2호권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 거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일단 국민들은 못 받아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 의원들도 갸우뚱할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8명만 반란표 넘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였을 건데 네. 지금은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또 거기에 제2 요구가 왔을 때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2를 거부할 이유도 그걸 다 생겼거든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묘수였다라는 생각이 묘수였다. 들고 이 묘수를 가지고 지금 전당대회 이제 과정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건 민주당 특검법을 받으려 하는 거다. 민주당 특검법을 받으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 특검법은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제2요구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된다라는 건 금요일 날 제가 처음 듣는 날부터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묘수였고 덕분에 지금 우리 명분이 생긴 건데 네. 이걸 가지고 민주당 특검법 받으려고 하는 거다. 민주당에게 뭐 붙어서 탄핵을 뭐 하려는 거다. 이런 식의 마타도어가 있는 거는 참 아무리 선거가래지만 조금 너무 과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나온 안철수 의원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는 그걸 염두에 두고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도 재표결 때 이걸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신 것 같은데 아까 여쭤보니까 뭐 이 상태로라면 그냥 민주당 안을 찬성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전혀 당내에도 이게 안 먹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물론 안철수 의원 한 분에게만 제가 여쭤봐가지고 이게 다수 여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이 상태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단 것 같고 예.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에 대해서 바로 좀 이렇게 환영을 했던 걸로 제가 예.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이 대안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진짜 이 대안이 현실화가 된다면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뭐 그런 과정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다면 안철수 의원도 굳이 민주당 안을 동의할 이유가 없겠죠. 그거를 하기보다는 이 대안이 현실화되는 것을 기다리겠죠. 예. 예, 그 정도의 기다릴 명분은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네. 안철수 의원의 한 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벌써 그런 얘기 던지셨잖아요. 네. 이게 묘소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듣고 아 맞아 저게 맞아 역시 한동훈이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지지자들이 해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 이거면은 그럼 묘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처음 들었을 때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설명을 이게 계속해야 되니까 메시지가 예. 간결하고 그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누가 들어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이게 각을 세우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이게 뭐 탄핵까지 몰아가겠다 그건 아니더라도 나는 윤석열과 다름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어쨌든 뭐 종결될 거니까 윤석열하고 우리는 똑같아 그러고 윤석열은 박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나는 막을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뭔가 오락가락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오락가락은 절대 아닌 게 예. 오늘 두 분 참 의견이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오락가락 아니에요? 네, 오락가락은 네.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예. 일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쪽에 일관성이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대표 후보죠. 한동훈 후보가 그 대선과 관련돼서 당권 대권 분리와 관련돼서 그날 질문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정당이고 재집권을 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서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은 누구든 당대표를 하고 있더라도 그만두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소리는 뭐냐면 나경원 의원도 꿈을 가지라고 했지만 본인도 꿈을 가지고 있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본인도 대선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예.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겠습니까? 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라서 탄핵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을 이후에 재집권하기 쉽지 않죠. 불가능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뭐냐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이 돌아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돌아선 의원들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음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라는 걸 감안하고 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당에서 대권 주자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음에 자기가 대권 주자가 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도 보면 예. 민주당이 딱 안 받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받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라고 얘기를 그때 사실 물어봤어요. 민주당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네. 민주당은 안 받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은 예. 받으면은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거니까 안 받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안 받고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덕분에 국민들한테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제2에서도 역시 하지 않을 명분을 딱 설명할 명분을 얻어버렸으니까 안 그랬으면 국민들이 21대 때 그렇게 해놓고 22대 시작하자마자 또 저러네 이렇게 되면서 광화문으로 나갈 명분이 생겼을 텐데 네. 지금 그게 다 사라졌거든요. 방어 논리를 만들어줬다. 만든 겁니다. 여당에 이거는. 네. 정부 여당에. 근데 이게 받는 논리가 예. 논리적으로는 법리적 정무적으로는 반대가 맞지만 국민의 민심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민심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안 받는다 그러셨어요. 예,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자. 아, 네. 근데 예. 한동훈 특검법을 계속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면 앞으로 쟤들이 아까 민주당에서 예. 계속 특검법을 발의를 할 텐데 여론조사가 50% 이상 높게 나오면 다 받아야 되나요? 저 일단 거기에서 꼬인다고 생각해요. 당장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은 그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일단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를 쓰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를 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이건 국민 눈높이 아니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뭐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이 건에 대해서는 두 분이 워낙 또 의견이 엇갈리셔서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 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대한 기류가 조금 초반 레이스에서는 드러나다 보니까 결선 투표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가 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박상수 변호사. 오늘 설문조사가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오늘 나왔거든요. 아침에 예. 제가 보고 왔는데 네. 지금 우리 당 지지자에서는 60%가 넘어요. 예, 지금 출마 저희가 선언하기 이따가 전에 또 댓글로 한번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예. 결과는. 예. 저기가 그 뭐지
출마 선언하기 전에 50%대였어요. 우리 당 지지자에서. 예. 그랬는데 지금 60%가 넘게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갔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십자포화가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은 십자포화 그리고 합종연행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대세론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1차에서 끝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1대3 구도가 예, 오히려. 왜냐하면 1대3 구도도 지금 그러한 데다가 예. 게다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이 던진 게 지금 우리 당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걸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무엇보다 오늘 이제 대구를 가시는데 네. 홍준표 시장이 지금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예. 하시잖아요 지금. 한동훈은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예. 이게 오히려 근데 더 이 결집되고 더 동정표를 불러 올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예. 보통 보면 대세를 가진 사람한테 동정표는 안 와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대세를 가지고 있는데 동정표까지 받게 생겼어요. 아, 너무 공격을 예, 집중적으로 오히려 집중 받으니까. 공격을 하고 약간 기본적인 정치적 예의와 도의에도 약간 어긋나잖아요. 예. 인사하러 갔는데 안 만난다고 문전박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지역구에서 출마할 때 뭐가 있었냐면 제가 호남 양호회를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네. 있어요. 아니 전주임 변호사도 있으신가 봐요. 예. 아니 저는 네. 갔는데 예. 아무도 저에게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전북 도민회였어요. 네. 그러면서 딱 저를 보더니 이렇게 딱 쎄하게 쳐다보면서 저는 구리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딱 가시더라고요. 아.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는 끝에서 명함 돌리다가 쫓겨났어요. 네. 회장님이 인사말은커녕 왜 초대도 안 받았는데 왔느냐고 쫓겨났거든요. 근데 뭐 호남영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거기가 좀 이제 또 그런 데가 있어요. 좋으신 근데 분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그 거기에 참여하신 그 호남 분들 중에 일부가 네. 제가 나가게 되니까 쫓아나오시더라고요. 예. 쫓아나오셔서 죄송하다. 아. 우리가 이런 다 대접을 받게 그런 거 해서. 아닌데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분들은 그래도 혹시 저를 찍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동정표거든요. 사람이 네.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 이렇게 받게 되는 동정표인데 네. 누가 봐도 대구에서 지금 권력자는 대구시장인 홍준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대구시장이 권력자가 지금 탄압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1등 후보한테 주어지는 탄압, 그로 인한 대세 결집, 거기에다가 이와 같이 벌써부터 2등, 3등이 뭐 합종연행을 하겠다는 일종의 그러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와 같은 결집세를 더 강화시켜서 설문조사는 앞으로 점점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게 오히려 나경원 원희룡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좀 비견할 정도로 나오던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이 불출마하면서 여론조사에 빠졌고 지금 뭔가 짜여진 판에서 나온 조사는 일단 잘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뭐 나경원 원희룡 캠프에서는 이제부터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해요. 네. 박상추 변호사 말처럼 이렇게 두 사람의 연대설이 벌써부터 나오는 게 좀 마이너스 요인일까요? 아니면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저는 마이너스 요인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아직 한동훈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거를 자인하는 거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연대는 결선 가서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후보가 4명인데 여기서는 이제 치열한 2위 다툼을 하고 한동훈 후보의 과반을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결선에 가게 되면은 같이 싸웠던 후보들끼리 예선에서의 성적을 가지고 합종 연행이 나오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나경원 후보 측에서 특히 불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쾌할 거다. 네. 벌써부터. 어제 TV조선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연판장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묘하게 했거든요. 네. 저는 그게 나경원 후보가 지금 보면 이렇게 원희룡 후보와 친윤으로 이렇게 엮이는 거에 대해서 극구 지금 이렇게 밀어내고 버티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차별화를 지금 두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원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누가 봐도 2등은 지금 원희룡 느낌인데 네. 고약한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라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나이 연대 맞아요. 그러면 음. 이제 자기는 3등이 돼서 2등을 버프해줘야 되는 그 위치로 가야 되는 게 지금 고착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싫어할 거라고 이것도 저는 고약한 생각합니다. 프레임이다. 아니 뭐 근데 이렇게. 자꾸 친윤이 원으로 가고 그 얘기 하는데 친윤은 이미 분화가 됐어요. 네. 그 예로
찐 친윤이야말로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가지고 반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네. 그리고 여기 캠프 면면을 보면은 배현진 의원 있고 전 무엇보다 주목할 인물이 이제 주진우 의원이거든요. 네. 이분은 그 윤석열 정부의 개국 공신이고 자타공인 울트라 캡숑 원조 최초 찐윤이에요. 예. 근데 원조 저기 가 최초. 계시단 네. 말이에요. 이철규 의원이 찐윤이 아니라 거기가 찐윤이시거든요. 네. 근데 가 있는 걸 보면은 친윤이 원을 돕고 그다음에 하는 반윤이고 지금 이런 어떤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 용산은 지금 와치앤씨예요. 예. 지켜보겠다. 왜냐하면은 그 김기현 전당대회 그 사태 때 결국 이렇게 총선에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용산에 개입을 해가지고 누구를 밀고 이런 거는 지나친 어떤 정치적인 상산이라고 봅니다. 뭔가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건 이번 전당대회 맞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얘기도 할 게 있었는데 좀 넘어가 볼게요. 정청래 의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법사위원장인데 최근에 뭐 진행 태도 때문에 뭐 야권 안에서도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니까 뭐 나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을 제소 검토하겠다 이러면서 사과를 안 하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표현이 거칠지 않나. 동료 의원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뜨거운 맛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그 민주당 의원이랑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한번 어디 토론인가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그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리적인 걸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예. 법을 잘 몰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황당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뭐 법률가만 다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맞긴 한데 법사위라는 곳은 이 축조 심사를 하고 법리적으로 이런 균형들을 맞춰주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죽어라 내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싶었다면 적어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도 훌륭한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법사위원장 한 명만큼은 좀 그런 사람을 민주당에서 앉혀도 되는데 굳이 정청래 의원을 앉혀서 지금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게 저는 진짜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법사위원장 그렇게 가져가고 싶었으면 그래도 좀 상식적인 법률가 출신의 국회의원을 한 명 앉혀야 예. 22대 국회가 이렇게 희화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법사위에서부터 이렇게 희화화되니까 22대 국회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들었는데 뭐 추미애 의원도 법조인이고 뭐 그 법사위원장을 사실 나중에는 본인이 희망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도 박주민 의원도 아니고 굳이 정청래 의원을 앉힌 이유가 이렇게 뻔뻔하게 법사위를 진행할 수 있는 민주당의 가장 얼굴 두꺼운 사람은 네. 정청래 의원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진행을 잘할 필요 없고 그냥 밀어붙여. 지금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뭐 정청래 의원이 어떤 그 장점일 수도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참 잘 밀어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밥을 지어요라는 책이 저도 이게 무슨 책이지 했는데 작가가 김혜경,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쓴 책인데요. 이게 6년 전에 쓴 책인데 역주행 중이래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이재명 대표님 변호사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후원금으로 쓰면 안 되니까 책을 많이 좀 팔아서 인세를 몰아주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책 하나 냈잖아요. 최근에. 네. 제 책이 그래서 정치사회 부분에 시비에 계속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 오늘 처음 시비 밖으로 밀렸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왜 밀렸나 봤더니 아니 이 책은 아니고 예.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쓴 책들이 지금 시비 안에 쫙 들어왔어요. 예. 일간 시비 안에 쫙 다 그냥 쫙 들어왔어요. 지금. 하긴 밥을 지어요. 이건 뭐 이거는 정치 사회는 아닐 이제 테고. 이거는 요리 부분 1위. 이건 그럼- 요리 부분 1위고 정치사회 부분에 이재명 대표 책들이 또 쫙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어제 하루에 네. 그러니까 야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이런 게 바로 진정한 팬덤이구나. 네. 굿즈가 그냥 막 팔리는 거죠. 진짜. 네, 이 그러네요. 책을 네. 몇 권 사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게 택이 없는 게 지금 변호사가 지금 재판받는 게 4건이 있잖아요. 재판받는 것만 4건이고 대장동 거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다 병합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웬만한 사건에 서너 건을 합친 것보다 복잡해요. 법리도 복잡하고 기록도 많고. 네. 근데 이것만 받으셨습니까? 김혜경 여사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재판받고 있는 데다가 그 이재명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것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형 강제 입원 뭐 그거 공선법 선거도 재판도 받았죠. 김병영 시장 검사 사칭 관련해서 공선법 재판도 받았죠. 이제까지 재판을 받은 게 두 개 부부가 합해가지고는 거의 10건이 넘어요. 사실상으로는. 그러면은 한 사람당 뭐 변호사가 뭐 4-5명은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당 보통 이게 수사 1심, 2심 계속 달리 선임을 하는데 수사 단계에서만 한 사람당 1,000만 원만 줬다 그래도 그게 몇 억이 돼요. 네, 그러네요. 예, 이게 수억을 얼마를 줬을지를 모르고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그 수임료가 뭐 3억대가 될 수도 있는 거, 몇 억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책이 16,000원짜리예요. 예. 인쇄 보통 1,600원 1,600원. 나오잖아요. 저는 책을 안 내봐서 네.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한두 권 사가지고는 변호사비 충당하겠냐고요. 예. 근데 변호사비 충당을 별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이번에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 사건만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네. 현금 자산이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줄기는 줄었는데 개항에 아파트 살 때 보증금 4억 8천 빼고 난 거 보면은 한 1억 7, 8천밖에 안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충당을 했는지 무슨 마술 램프도 아니고 저는 이 점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국정조사 요청하는 거 어떨까 제안합니다. 네, 변호사비의 어떤 의문까지 좀 제시를 정말 해주셨습니다. 의문입니다. 예. 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일반인들이 변호사 선임한다고 생각하면 예. 특히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네. 뭐 20억 받는 거는 뭐 정한 예우도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러네요. 이해가 좀 안 되는 액수인 거죠. 예. 그런 거 치고는 이재명 대표가 쓴 변호사비는 좀 적다. 뭐 많이 이런 적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변호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